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에 풀린 엄청난 유동성이 부동산에 주식에 곳곳에서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 미루다가는 낙오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특히 젊은 층이 전면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이 불안감이 불러온 단기간의 열풍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정현 기자와 함께 관련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저금리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풀린 상황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경기 자체는 바닥권에서 점차 회복하고 있는 양상인데 자산 가격은 이미 급등을 한 거죠. 네,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바닥을 찍었다, 하반기에 반등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당초에 기대했던 V자 반등은 좀 물 건너갔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U자에 좀 완만한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유동성은 엄청나게 풀렸는데 경기 회복의 속도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유동성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으로 더 쏠려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이 부동산 값 상승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하반기에도 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그 6월과 7월에 두 달 연속으로 10,000건을 넘겼습니다. 6월에 15,000건을 넘겨서 상당한 거래량을 보였고요. 3월과 4월에 거의 두 배, 세 배 이상의 그런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는 그 열풍이 더합니다. 그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던,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에 어딜 가나 비트코인 가격으로 대화가 시작됐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2명 이상 만나면 대부분 주식으로 얘기를 시작할 정도로 그 주식 얘기가 흔한 담론이 됐고요.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에서 봤듯이 따상이라고 하죠. 공모한 이후에 바로 2배 가격을 가서 상한가를 달리는 이런 따상 같은 과거에는 잘 들리지 않았던 용어도 이제 일상적인 단어가 됐습니다. 예, 참 카카오게임즈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대단한 투자자들의 지금 관심과 열풍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정부의 규제는 어느 때보다 삼엄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라는 생각과 또 초저금리니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있더라도 어떻게든 신용대출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 연끌해가지고 사겠다는 거잖아요. 주택담보가 안 되면은 신용대출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메우자 이런 식의 어떤 후행하는 지금 투자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5%까지 내려왔고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경우도 2%, 3% 연금리가 그 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한 달 만에 4조 원 넘게 올라서 역대 처음으로 한 달 증가량이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연히 그 잔액 증가세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도 42만 건이 올해 발급돼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급 규모가 20%나 늘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은행권의 신용 대출뿐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 신용 잔고가 최대치잖아요. 네. 그걸 주식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돈을 빌려주는 거를 증권사 신용 공여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잔액이 16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그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이야 여러 용도로 쓰이는 데다가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B2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증권사 신용공여는 말 그대로 B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급증한 최근 것과는 별개로 또 보면 가운데 푹 꺼져 있는 저 6조 5,783억 원, 3월 수치가 눈에 띄는데요. 전월보다 그때 4조 원이나 급락을 했었는데 당시에 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 증권사 신용공여 잔액도 크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이 주식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그 증권사들은 그 실제 주식 가치가 빌려준 돈의 그러니까 담보죠. 그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바로 주식을 처분하는데요. 강제로 처분하는데 그걸 반대 매매라고 하죠. 이 코스피가 코로나 위기 초기였던 지난 1월과 2월에 비해서 워낙 많이 지금 올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잊곤 하는데 이미 3월
당시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급락에 피해를 한 차례 입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초저금리라고 하지만 이자 비용이 마냥 싸다고만 할 수 없는데요. 그 은행권의 우량한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연 3% 안팎이지만 그 증권사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연 8에서 9%입니다. 이자율이 그렇게 되고요. 또 카드론의 경우도 최근에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카드론의 연 금리는 15%를 오르내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현재로서 반대 매매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뭐 카드론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렇게 좀 높긴 합니다만은 은행권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대출 받아도 뭐 적게는 1% 후반대에서 2% 초반대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자도 싸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하는 수익률로 이 이자는 메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반대로 자산 가격이 이제 하락할 때 이거는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격하게 유동성이 몰렸기 때문에 그만큼 거품이 꼈다고밖에 할 수 없겠고요. 지금 네.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거품의 양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유동성이 회수가 되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거품의 그 빠지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수가 있겠고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본이라도 남게 되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고, 게다가 최근에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에 의해서 젊은 층에 따라오는 듯한 심리적으로 쫓기는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젊은 층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시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층 더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권에서 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지금 주가 상황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 상장 직전에 그 어떤 기술력이 은행권의 외면을 받았던 업체였는데, 그 기술 특례라고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특례 상장하는 그런 혜택을 입어서 코스닥에 입성한 후에 지금 주가가 한 30%나 올라서 알만한 금융권 관계자들의 그 혀를 차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과잉 유동성 상황에서 그만큼 옥석 가리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또 일각에서는 뭐 스마트 개미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인들의 유동성이 이렇게 결집돼서 폭발하는 것, 그리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이끄는 것, 유동성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기업의 어떤 심리를 고취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우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업이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이 살고 주가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선순환 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결국에는 기업이 살아나야 현재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이어져서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고리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지금 아쉬운 것은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장려하는 그런 정책과 목소리는 상당히 그 높은 수준에 와 있지만 기업을 살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낳게 하고 있고요. 어떤 상법 개정안이나 중대재해 처벌 법안 같은 이런 과잉 입법의 논란마저 나오면서 씁쓸함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